공공시설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을 같이 받아가는 도시재생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탈바꿈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세 개의 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나오는 회사가 모리빌딩이라는 회사입니다. 로봉힐즈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한때는 오피스만 만들던 회사입니다. 일본의 고도기 대선장기에 그 교외 신도시, 일산 분당 같은 데를 만들어서 주거는 다 교회에서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시내에 들어와서 1년 도심에서 할 때 이 회사는 오피스에 도심에서 오피스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주건죠. 사람들이 시간에 더 세이빙 하고 싶고 시간을 더 잘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만 하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사람이 주거하는 부분과 사람이 활동하기 위한 산업과 다른 서비스 기능이 다 도시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복합개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심부에 있는 부지들의 도시재생적인 복합개발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저희 회사가 했던 모두산도 힐즈, 록봉 힐즈, 장애도에 오픈했던 도랑원 힐즈, 도시계획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모델로서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간 디벨로퍼로서 일본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좋게 이야기들을 듣는 중에 하나가 지역을 바꾼다. 예, 좋은 개발은 지역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회사입니다. 완전 강한 포텐셜이 있는 땅이 있으면 민간이 잘만 기획해서 잘만 하면 시설에 의해서 어떤 그 개발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고 유도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지역이 될 게 아니었습니다. 예, 서울시에는 이태원 같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사관들 많이 있고요. 아주 밤에 이제 뭐 여자들 많이 쇼크하는 거 보고 하는 그런 유흥가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유흥가가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일본에서 가장 큰 업무적인 기능을 집어넣었고요. 주거를 집어넣고 문화와 산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확 바꾸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략입니다. 3만 평 도시고요. 도시 3만 평짜리 도시입니다. 획기적인 이미지를 변화를 주려면 전략적인 시설로서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뭘 넣는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를 생각하는가, 지금 그리고 계신 청주시나 그리고 계신 도시재생과는 다른 그림이나 일본 내에서 도시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제일 공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발보다는 하시면서. 하지만 이 모델을 지방도시의 어떤 다른 지역에 하자는 게 아니라 동경의 한복판에 포텐셜이 있는 지역에 해가자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햇빛이 쏟아져야 되고 주거라든지 이런 오피스들은 건폐율을 줄여서 바람기가 통하게 뷰가 나고 이렇게요. 타워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저층부에는 다 녹화시키고요. 그러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어야 되니까 1, 2층까지 전부 다 상업을 집어넣어서 거리에 활기를 주고 그러면서도 복합적으로 인프라를 전개해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은 지하에 있는데도 소음이 안 들리니까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지하에 집어넣자. 그래서 입체적인 수직적인 가든시티, 정원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록봉 힐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 한국 개발 사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록봉 힐즈를 지난 12년간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지자체에서 개발가는 도시계획 관련 분들 다 보고 가셨고 한국의 건설사들 모두 다 보고 가셨어요. 두세 번 보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록봉 힐즈가 한국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안 나오는가? 현장에서 안 느낍니다. 록봉 힐즈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커뮤니티로부터 애착도 받고 있고요. 지속적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거 하나 단위의 개발이 아니라 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컨셉이 잡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설계적으로 소프트와 테넌트와 운영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회사가 아닙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는 보통 기획보고서나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이건 설계사입니다. 이건 또 뒤에 가면은 테넌트를 메꿔준 회사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처음에 있는 컨셉이 그대로 침투해야 되고요. 이 설계팀과의 소프트팀이 계속 같이 연계되어서 완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이 사이트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이쪽으로 이게 넘어가다가 한번 외국으로 가면 설계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요. 설계사와 이 팀들은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영을 하기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개발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비슷하게 많이 왔습니다. 이런 모양이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면 연간 10만 명 이상 계속 사람이 끌어모이는 사이트가 만들어지는가 안 되는 것까지는 이 부분이 지금 청주의 원도심이나 인천의 열차의 활성화라고 기획을 지금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원론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에 하나입니다. 타운이라는 개념에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먼저 전략시설이라고 하는 그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자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자석을 뭘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일하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뭘 원하는가. 지금 청주의 초대열차에 대한 것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청주대학이라고 하지만 아주 좋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 오피스가 가장 좋습니다. 서울에서 창공 상계라고 하는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대한 창공 상계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에도 서울이고 그러면서도 오피스가 지금 안 붙습니다. 오피스가 안 와가지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은 오피스를 계속 넣고 싶은데 거기에 오피스가 안 옵니다. 오피스는 그만큼 힘듭니다. 가장 오기 힘든 게 오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일하는 사람이 오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업무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업무지구가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2만 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오게 만드는 요소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2만 명 중에서도 가장 저희 민간사 앞자니까요. 임대료를 잘 주는 회사가 아닌가. 어디가 제일 임대료 잘 주겠습니까? 구글 같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임대료를 잘 주고요. 또 하나 잘 주는 회사가 투자 골드만삭스라든지 리만드루스 했습니다. 그래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좋은 오피스들은 뭘 원하는가 합니다. 단순하게 건물만 좋으면 오는가라고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그래서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도. 일단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근처에 길을 원하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좀 핫하고 좀 문화적이고 랜드마크에서 있는 건물을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들의 퇴근하고 했을 때 포함한 삶입니다. 목동이라고 한 지역이 뭔가는 많았습니다만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기업들이 왔을 때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미술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고 가장 큰 친구들이 모이게 하려면 미술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만들었던 게 우리미술관이라고 하는 전화시설을 집어넣었고요. 보통은 여기는 안 가십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비즈니스맨들이 접대를 하려면 아주 좋은 멤버십 클럽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 계속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뭐 무슨 공부하고 하실 때 딱히 가신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오피스 워크들이
네트워크들을 위해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임대료가 좋은 위치에 사기층으로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주는 회사들이 다 들어왔고요. 이 사이트 하나에서 저희 회사적으로는 연간 4천억이 들어옵니다. 임대료 수익이 연간 4천억이 들어오는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사업은 다 적자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나오는 구조를 봤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상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사이트를 활성화시킨 이야기예요. 1, 2, 3층에서 저층부에서 그 도시가 아니라 한리상가라고 하는 건 가게들이 얼마나 좀 붐비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고 있는가를 아주 잘 느껴요. 그래서 저층부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트로 나가고 카페 거리 같은 걸 나가니까 도시계획도 400m를 아주 기본 좋은 거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 속에 이제 영화관이다, 인도어 쇼핑몰이다, 그다음에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이다, 이런 것들을 다 결합시켜가지고 질리지 않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산업존을 만드는 데입니다. 만드는 게 끝인가? 네, 오늘의 처음 하수의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공부를 마치고서 이회사를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때마침 이회사에서 오퍼가 오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예, 가장 일본서가 느꼈던 게 관리해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설계팀과 개발 계획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람과의 이야기고요. 오랜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런 게 매니지먼트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회사였기 때문에 들어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 개발이 끝이 아니라 그 개발 이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사이트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디벨로퍼를 내가 잘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자산을 내가 하지 않는데 전부 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타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일본의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커지면서 이제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시설 관리 활동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오픈 스페이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컨셉을 계속 활용하면서도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사람이 끌어모인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뭘 하고 있는가? 예, 큰 이벤트도 합니다. 동계국제영화제 같은 것도 합니다만 저희가 만든 건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3만 평짜리 록봉기라는 곳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이 만들어지면 일본은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추석날이 되면 다 고향을 와서 그 마을마다 노래가 있어요. 마을마다 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 노래와 마을 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날 8월 15일 일본 추석이니까 8월 15일 록봉기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일본서로 춤을 추면서 추석날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커뮤니티의 한 사람들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퇴근을 하고 있고요. 예. 옥상 녹화를 전부 다 했는데요. 위에 보면 옥상은 전부 녹화되어 있는데 저희 사장이 야, 그래 나무 심지 말고 노란 바지 만들어봐 해가지고 노란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 바지에 뭘 하느냐라고 하면 계속 재개발이라는 걸 할 때 공격을 받는 게, 야 너희가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커뮤니티를 무너뜨려.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 커뮤니티가 무너진다는 말을 했는데 별거 안 되는 한 바지까지 말씀하면 필요한데 뭐냐면 다 애기들인지 모르시죠? 네,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자제분들,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의 자제분들, 이런 자제분들이 모르십니다. 봄에. 그리고 여름에 같이 벌레 잡고 가을에 같이 모여가지고 추수하고 떡 치고 떡 나누는 거예요. 야, 고여있는 커뮤니티가 이 시대에 맞는 커뮤니티냐, 새로운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오고 그 사람과 교류가 생기면서 새로 발전하는 게 더 좋은 커뮤니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지고 아빠들이 가족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커뮤니티의 어떤 유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까지 지마티 가셔가지고 세운산 앞에다가 노란맛 시계를 만들고 오셨던 그 사례지. 예,
기존 상가가 망했는가, 거대한 개발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기존 상가는 망했는가, 언론에서는 플레임을 가지고 왔답니다. 로pon자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시죠. 그게 아니라 초기 마스터 플랜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고려를 했었습니다. 이 시점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인 스트릿과 기존의 스트릿, 기존 재래식 상가가 있던 스트릿의 결정적으로 여기에 자석을 하나 쳐들었습니다. 24시간 오픈하는 일본에서 가장 좋은 서점과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디자이너들 의사 만드는 동경을 가시면 여기 가죠.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장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러오면서 지금 이 거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 있는데 붕어빵으로 유명한 아자부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자부라고 하는 데가 좋은데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 새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에도 시대 때 여기 있는 영주들이 시켜먹던 아주 유명한 소마나 붕어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의 새로움과 결합되면서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축제들을 일본의 맛들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과 가치가 활성화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고요. 이게 아마 4천만 명 이상을 계속 12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까지는 도시재생 특별법의 지금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이슬이었습니다. 고이슬이 수상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뭐 힘든 걸 우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별법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이 지방도시를 위한 부분과 동경에서 있는 거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로 지금 투트랙으로 나눠졌습니다만 지금 서울도 한국도 경제 기반인가에 좀 나누시듯이 그 특례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대한 육군 부지였고요, 군부지였고요, 부지를 입찰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 인허가의 시간이 얼마 걸린다. 록봉기 일자하는데 인허가와 모든 땅 주인들 설득한 14년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듣기 힘들다.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고위에서 특별해서 바뀐 게 도시재생 사업 신청 올리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지자체가 답줘야 됩니다. 6개월 내에 무조건 한다 만다 판단해야 답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인허가에 대한 신속성이라고 하는 게 재생특별법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인허가의 신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받으면서 돈을 많이 뿌렸는데 빨리 사업되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땅 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든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나왔습니다. 실은 일본 제일 디벨로퍼고요. 연간 매출 한 20조 하고 일본 최대 디벨로퍼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록봉힐즈와 비슷합니다. 호텔과 오피스와 주거와 상업과 이런 것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공원이죠. 기존에 있는 구립공원과 결합되어 있는 도심에 없는 스케일의 공원이 재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 사이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 공원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타운 매니지먼트. 미츠이 부동산도 저희 우리가 했던 타운 매니지먼트를 맡겼다. 그래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자기들 자산의 수익도 되고 좋은 말도 듣고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해가지고 타운 매니지먼트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공원이라고 하는 비를 쓰고 있죠. 저희가 댓글을 하는 분야고 여기 요가를 하고 있고요. 여름이 되면 비어가를 하고 있고, 겨울이 되면 일본에서 가장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겨울에 꼭 사랑하는 그리고 이쪽 레스토랑들 다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제1의 사람이 모이는 또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서안길이나 키마길 같은 지역에 미츠이 부동산은 원래 상인입니다. 에도시대 상인이라 자기들의 원점이었던 상가 에도시대 상인 지역을 지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NG 부지 같은 조선소 부지도 하나 있었는데요. 조선소 부지도 이런 형태로 타운 단위 개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하나 개발이 아니라 계속 관점을 연초대에 수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생활권 전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큰 그림 속에서 도저히 저는 훨씬 낫다고 실은 이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그 사이트가 성립할 것인가. 먼저 발밑에서 성립하려면 동네 사람들 안 오는 사이트는 무조건 죽습니다. 외부 사람만 기대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기본 그쪽 사람들한테 가장 매일매일 생활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운단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교회 쪽에서도 이렇게 마을 만들기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시에서 키운 센터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동계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땅을 가졌던 이 디벨로퍼도 한때 오피스 거리가 되어서 밤이 되면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죽어있는 곳이었어요. 일본 제1의 다운타운이 밤이 되면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완전 죽은 곳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미쓰비시라고 하는 디벨로퍼가 있는데요. 마스터 플래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축 하나, 가장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성황리 같은 축 하나를 만듭니다. 그 축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공지와 퍼블릭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겁니다. 이렇게 노점도구를 먼저 활성화시키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석은 어디냐? 여기와 여기죠. 여기와 여기를 개발하고요. 이 가운데 거리를 아주 사람이 걷기 좋은 명품 거리로 만드는 거죠. 한 가운데 거리를 가로수를 좀 더 강화시키고, 스트리트 퍼니스를 다 바꾸고, 이벤트를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활성화된 축 하나를 계속 활성화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지방도시에서 운영합니다만 운영입니다. 테넌트 믹싱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이 모든 데에 있는 테넌트 관리 운영을 받아왔고요. 주차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같이 있는 이게 열려있는 곳인데도 성황리라는 게 있는 곳이 같은데요. 그 안에 있는 테넌트 믹싱이나 주차장 관리를 한 회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주차하시든 간에 주차 시스템은 다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메인 스트리트에 상가는 핵심이 이빨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빨이 안 빠지게 전부 다 원하는 그레이트의 전부가 다 들어오도록 테넌트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쓰비시가 했던 거고, 밤이 되면 죽어있고 주말에 사람 한 명도 안 오는 도시가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이런 연전률 1000%짜리입니다. 1200% 받았는데 요 옆에 1200%의 빌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똑같이 타운 연지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스트리스를 가지고 이 지역을 가지고 다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일본은 동경은 글로벌하게 붙어내는 경쟁적인 도시가 되자라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수색입니다. 국가전략특구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의 수색입니다. 동경은 상해나 홍콩이나 북경이나 싱가포르랑 맞짱을 때립니다. 계속 좋은 기업들이 지금 상해, 싱가포르, 홍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기업들이 안 나가게 된다. 그 역할을 동경이 해라. 그래서 동경은 국가전략특구가 되는 글로벌한 기업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특구가 되게 다 풀어주겠다. 여전히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화이트 존이라든지 규제풀이 같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속에서 민간 디벨로퍼들한테 하나하나 개발이 아니라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자산을 많이 가진 지역을 디벨로퍼들이 주체가 돼서 좀 지역을 좀 이렇게 관리 육성하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서 좀 주체로 좀 발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를 가기 전에 마지막 갈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사례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국가전략특구 속에서 작년도 저희 한국인으로서 실험을 아니라는 사람이 테디 커팅을 했던 도시재생의 가장 최고 모델이다라고 많이 했던 사이트가 장애노트였습니다. 그 사이트인데요. 메가더가 전면분으로 와가지고 그 어떤 도시계획도입니다. 장기 미집행, 5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가 이 도였습니다. 일본어 수용이 안 됩니다. 토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몇 집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양쪽 집이 다 찬성해도 도시계획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부에 있는 도로는 거의 다 장기 집행도로거든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도 도로가 안 뚫리고 있는 동경도가 가장 뚫어야 될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고 이 양쪽 지구가 지금 세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지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몸에 만든 그랬었는데 공공이 만들었던 공공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던 사업들이 매우 실패를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몸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나오고 뭐 하고 하니까 공공 사이드에서 생각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많이 시설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만들었고 실제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다 대부분 이게 망하게 된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동경도가 생각한 게 여기는 민간이 그냥 사업 기획이라 그래서 사업 협력자를 만들었어요. 그냥 민간들이 이 사이트를 팔아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봐야 민간이 사주지 않으니까 민간이 가장 나를 사가게 가이드를 줄 테니까 그 가이드 속에서 사업 기획을 다 해봐 해서 사업 협력자를 공부했고요. 그 사업 협력자의 제의사를 했었어요. 이때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사업 기획은. 그러다가 2009년도에 매각을 했죠. 저희가 샀고요. 그리고 지금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같이 해도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케이스 때문이고요. 이 한 장을 저희가 비전 내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선도시설이 되어서 일본 제1의 일본에서 오야지라고 부르는데요. 한 40, 50대 회사원들을 아저씨들 오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야지들이 술 먹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허름한 동네입니다. 선도 사업이 되어서 이 지역 전체가 아주 밤이 활기찬 그런 동네로 꾸준 도시재생 사업을 하자가 되었고요. 700m를 보내면 일본 제1의 명품거리인 오모테산도도 한 700m입니다. 이 700m를 이 지구 재생의 맨축으로 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지역에 없는 호텔과 컨퍼런스와 사무소를 주택을 무조건 집어넣자 해서 주택이다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도로를 지하를 집어넣습니다. 6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지구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지구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하화시켰죠. 지하화시키고 상부에는 3차선 정도가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램프입니다. 이 건물 앞에서 램프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완성된 모습이 되고요. 이상이 이번의 이야기입니다만 좀 기억했으면 싶었던 건 좀 빨리 했습니다만 복합개발에서 타워를 만들더라 단순하게 오피스다 상가다 주거가 아니라 복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좀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타운 매니지먼트까지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도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가 계속 부가가치가 생기고 자격이 생기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일인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민간이 붙어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민간이 붙어주는 도시는 어디까지인가 제 연구 추진이 됐습니다. 일본의 지방도시를 다 필드에서 해보니 카테고리가 한 5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동경은 그냥 민간이 가면 됩니다. 목공인지 타운 같은 것들은 민간이 또 도시화된 장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들을 잘 두고 민간의 힘을 쓰게 됩니다. 저로 치면 이제 광역시가 한 100만 되는 도시들 여기는 민간이 어느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중심부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권이 있습니다. 지역 중예도시들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각 도청 소재지들, 아키타, 후쿠시마, 나간, 토야마, 나가사키 이런 도시들 매약하게 갈렸습니다. 이 도시들이 지난 30년간, 20년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과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예산 나오고 해가지고 지난 이 도시들이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엄청 받아왔습니다. 엄청 받아가지고 엄청 투자했습니다. 도시입니다. 본 도시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10년, 30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꾸겼느냐에 따라서 결국이 완전 다르게 나있다라고 하는 게 도시들. 이제 힘든 건 말이죠. 지금 가장 쉬운 게 여기입니다.
업 단위들, 3, 4만들 여기들 어찌 보면 역으로만 생활권 중심으로 조그만 뭔가 해주면 살아납니다. 이 도시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인구 10에서 20만 사이 도시다. 이 도시들이 쇼핑몰 하나 들어오면 바로 만들어내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의 그로기 상태가 있는 도시들이 이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센다이가 되겠습니다. 강력시 것들, 후쿠시마, 후쿠오카도 있고 여러 히로시마 많습니다만 센다이가 참 동북지방에서 좀 활성화되는 도시라고 이야기되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센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푸켓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드 에도시대 때 있던 필지 구조가 다 많아졌습니다. 택지 개발 다 새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몇 개 안 되는 전면적인 근대 도시계에 의한 중심 부가가 그리드로 바뀐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다 대학 쪽에서 30년 전에 마스터 플랜을 같이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뭐냐? 말씀드릴 이 T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T자 구조가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골격이 튼튼하다는 걸 했는데 일본은 무조건 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역은 다 민간이 붙습니다. 여기는 민간의 사람이 붙으니까 여기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거죠. 문제는 어딘가라고 하면 이 도시에 가장 상인들이 많은 중심거리는 여기 T자입니다. 어디가 힘들어지냐면 여기에 힘들어지죠. 여기에 사람이 안 오죠. 저기는 사람이 그리고 민간에서가 계속 여기만 다 보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힘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센다이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가장 센다이 유명한 사례가 센다이 미디어텍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만들고 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시는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센다이 미디어텍과 시청 이 부분들 일환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받아줬고요. 이 거리, 정선사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사열식재대 천주처럼 아주 좋은 가로수길입니다. 그 가로수길 전체가 너무나 유명하고 좋기 때문에 그 가로수길에 끊임없이 제스 페스티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다이 미디어텍 시청 요 거리 전체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상업적인 하나의 요게 힘을 받아줬습니다. 힘을 받아주니까 지난 30년간 여기 정리됐습니다. 그러니 도시가 유지가 됐습니다. 민간이 붙었습니다. 100만이라서 붙은 게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주변에 이렇게 녹색들이 민간이 붙어준 건데요. 저 축상에 계속 민간들이 붙어주면서 이 도시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은 낙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주는 비싼 사례 두 가지. 가장 대비되는 도시. 후쿠시마 나가사키 이번에 동부 대지진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준 후쿠시마가 되겠습니다만 두 도시가 가장 많이 대비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 이야기를 먼저 후쿠시마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4만입니다만 도시권 인구는 50만, 일본 도시권 인구를 쓰기 때문에 60만 정도 되는 도시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가장 활성화시키고 싶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30년 전에 어떤 구상을 했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을 잘 배치해야지. 좌석을 잘 배치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핵이라고 하는 앵커 시설들을 잘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구상을 했어요. 여기가 살고 싶은 동네는 그래서 역 주변에 총 4개의 핵을 만듭니다. 역을 기준. 그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심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말씀드린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부터 살리라고 했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여기였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제한이 있었죠. 원래 상인들도 있었고 땅도 좀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후쿠시마는 어디 테냐 땅이 먼저 나오는 데로 했어요. 뒷동네죠. 뒷동네, 아랫동네. 여기가 철도변이라서 2시간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공공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발생했느냐? 시설이 생기면 사람이 됐습니다. 거대한 영화관이 들어오고 쇼핑몰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활성화 시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만들었던 재개발 빌딩이 쇼핑몰. 이거 하나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살고 사는 동네 이쪽이 뭐예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5년 뒤에 망하게 있었어요. 결국은 쇼핑몰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후쿠시마시가 제시를 찍어놨어요. 제시를 하면서. 후쿠시마시가 시청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 써야 되니까. 우리 시청 변화하는 거 써야 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건. 그래서 지금 시청 변화하는 거 쓰고 있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였냐? 중심부에는 살게 되면 계속 합의를 했습니다. 도로 깔끔하게 하고, 옆에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계속 하드웨어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앵커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걸 사면 안 주고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새로 되는 공공 프로그램의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기는 사람이 안 가는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는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만 다니고 저기가 아무도 안 다니냐. 저 도시가 30년 만에 원도시를 많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한 도시가 아니냐. 다카사키가 많은 도시입니다. 네. 다카사키도 여기를 살고 싶었어요. 여기를 살고 싶었는데 다카사키는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부분에 공공 프로그램을 집중했습니다. 아까 센타이처럼 여기는 역 주변이니까 민간이 들어가. 그러면 한쪽 끝부분에는 민간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 끝부분에 이 살고 싶은 상가에 끝부분에 우리가 공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문화권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모든 시설들이 다 집중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살았습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민간들이 계속 붙습니다. 인구 40만 도시인데도 민간이 계속 들어오면서 힘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청 소리지 마이바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기는 안 무너지고 지금 살아있는 곳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녹색이 공공이고요. 커버지고요. 행정시설이고요. 빨간 게 민간시설입니다. 그 사이가 살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공간가 살아남는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뼈대 같은 걸 하니까 튼튼한 뼈대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계속 붙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도시 구속이라든지 도시 대생산을 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소개드린 다카마츠라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키동이라고 하는 인성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는데요. 도시 인구는 42만인데 아마 도시권 인구는 청주하고 유사한 청주 아주 유사한 도시가 다카마츠인 것 같습니다. 80만 정도 되는 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동네는 여기 있습니다. 원도시면인가 성안길 같은 데가 아닌가 요 T자입니다. 요 T자인데 한때 여기도 저 이 부분에 워터프론트면에 공공사업을 엄청 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투여했습니다. 저기 거기다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가 지난 20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메인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게 마루가메 마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세보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에 봤을 때 왜 잘 되고 있는가 상인 조직이 가겠고요. 상인 조직이 쇼핑몰과 대항하려면 쇼핑몰 비상하게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계속 하나 있는 게 관리 부분의 일치합니다. 이 상가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같은 행동을 운영이 안 되면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100점 100배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상가의 끝단 부분에는 자석적인 걸 2개 집어넣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그 땅 주인들한테, 가게 주인들한테 일본의 대부분의 땅 주인들이 이미 흔히 말하는 내가 불러서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이미 여기서 사지도 않고 장사도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그냥 문 닫고 있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가서 젊은 친구들 새로운 이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테너트 믹싱을 할 테니까 모든 이용권을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테너트 믹싱을 할 수 있게 이용권을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블록에 있는 테너트들을 다 믹싱을 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재개발을 준비하고 믹싱을 하면서 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그래서 타운 매니지먼트,六本木나 동경에서 하고 있는 타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단위를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로 유명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그들다 용건을 받아가지고 활성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A 블록이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가장 활성화시키고 싶던 동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다녔습니다만 한때 많이 만든 아케이드에 가지고 어두워져 있었고요. 상당히 어두워진 아케이드였고 사람보다는 자전거가 더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있습니다. 가게문도 많이 닫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개념, 쇼핑몰 개념으로. 그래서 이번 때는 제가 중간에 쇼핑 트렌드를 말씀드린 게 쇼핑몰은 워낙 강한 시스템이라 쇼핑몰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쇼핑몰 시스템을 응용하다가 유럽 애들이 바꿨던 겁니다. 미국 애들이 썼던 거고 일본에서도 쇼핑몰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 월드 시민들하고 가지고 나왔던 게 전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재개발하고 있는 게 만감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여러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했던 게 이 자석의 제일 아래쪽 A, B, C, D, E, F, G까지 있는데 A가 소시대까지거든요. G도 저희 회사가 했습니다. 원래는 주차장, 그리고 도심 주거, 사람이 살아야 된다기 때문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한 도심 주거와 호텔과 거대한 주차장과 상가 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카마치 씨가 원하던 프로그램을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좀 넘어서 했습니다만 교회 쇼핑몰을 왜 잘했느냐 하면 일본의 교회 쇼핑몰은 아까 중농민이나 중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가격이 엄청 쌉니다. 거기다가 공사비 한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 갑니다. 왜 빼고 안 되냐면 테넌트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래서 왜 쇼핑몰 되냐면 이렇게 싸게 만들어서 임대료를 그냥 패션 테넌트들이나 테넌트들이 원하는 걸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영화관도 있다, 할인점도 있다, 임대료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에 들어온다, 활성화될 것 같다, 가게가 한 100개 정도 되는 쇼핑몰, 10,000평짜리면 무조건 되는 거네. 그리고 패션업체는 다 나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심은 어떤가? 도심은 땅값이 비싸고 그렇게 하기에는 공사비가 도시락 쓰겠고 하나의 관리는 주체가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된다 보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금이 됩니다. 보조금을 넣어서 들어드리면 거의 교회 쇼핑몰에 한 20-30% 비싼 수준까지 가야 그래도 도심은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오피스 워커들도 있고 단간지수가 그런 자원도 있고 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쇼핑몰 대비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 20-30%만 약간 비싸도 웬만하면 테너트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정도 비싼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찍어내는 거죠. 보조금이 들어와서 들어주고요. 그리고 주택 분양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준다든지 지자체가 좀 사준다든지 방송국이 좀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리니까 거의 평당 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쇼핑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테넌트들이 들어와주면서 이제 다카마츠의 상가가 있고요. 땅 주인들이 다 있는데요. 땅 주인들한테 하나의 단위로 운영이 안 되면 싸움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끼리 하나의 공주체는 아닌 상태니까 일본에서 워낙 이 이후에 쇼핑몰들이 픽셀이 현대화된 신세계가 쇼핑몰을 막 팍팍 나오면 정면 선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같이 해서 쇼핑몰 같이 좀 일관된 가게 운영과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영 주체한테 다 권리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이걸 가지고요. 재개발한 것도 재개발이 원래 땅 주인이 있었는데 그 땅 주인들한테 다 권리를 받아왔다는 거죠. 받아와서 너희들이 하지 말고 우리 일관된 주체가 운영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잘못되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에서 사회 보면 지자체에서는 그 뒤에 있는 그 말이 좀 무서워서 그러신지 처음 사업 계획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3-4년, 4년 가면 시대가 계속 바뀌고 그게 바뀌고 테넌트가 바뀌는데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든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고 테넌트들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괜히 터켓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지자체 입장에서는 야 처음에 계약 원래 한 대로 해 라고 밖에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이 다 끊임없이 그냥 3년 단위로 그때 계속 사업 모델들 후보들 계속 집어넣으면서 계속 지자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다카마치에서 하나의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테너들도 다 들어와줘서 활성화된 모습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완성이 돼가지고요. 다카마치 하나의 자석이 되어서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시설로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쭉쭉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타루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도시입니다만 드리고 싶었던 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이 부분의 운하를 전려고 했습니다만 이 운하를 떠있는 시민들이 막았죠. 막아내고 저 부분을 저 주변에 있는 창고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 리노베이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금 큰 자산이다. 저 캐널과 이 창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큰 자산이니까 저것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다음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저 전체 문집이 하나의 관광 스트리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당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주로카라는 도시는 덜에 대한 10만 대의 도시였는데 아예 표방했습니다. 아름다운 축소, 더 성장할 수 없다. 우리 도시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 인구가 모든 걸 대비하면 우리 도시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축소한다. 축소했을 때 이 도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국대학이나 여러 대학들 같이 합니다만 대학들과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는 축소되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컴팩트해지고 말했던 거고요. 컴팩트한 속에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시민들, 12만의 고령화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몸에 맞게 규모가 크지 않게 시민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민병원,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시민병원을 가운데 위치한다든지 시니어 하우스들을 도시에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고요. 계속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사업하다 놓았던 플랫폼들, 시민단체들 계속 성장시키면서 큰 그림을 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는 더 쉽습니다. 한국도 많이 알려진 로카베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작은 도시들은 일본의 오래된 도시들은 이런 자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있는 생활길도 보이더라고요. 생활길은 하나가 워낙 좀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뒷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 고향에도 마산도 그랬고요. 그 골목길이 지금 자산이라니까. 그 골목길을 어떻게 이렇게 연계시키고 프로그램화시킬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프로카베가 제3세터에 자리되어 있습니다만 그 땅주인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면서 거기를 받아오고 사업 진행하면서 다 정비해내다 보니까 이 자체가 경제 자체가 사람을 끌어모으게 됐고요. 일본에서는 유동이라고 즐기면서 끌어다니는 즐기면서 끌어다니는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줄 수 없는 골목길 이런들만 즐기면서 끌어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접현 조그만 사이즈의 식당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몸에 맞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쉬운 데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꼭 해야 되는 데를 꼭 할 것인가. 아까 말했던 별 같은 장소는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 장소들이 청주이다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 대한 어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하고 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선택하신 중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나 걷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재미있는 어떤 그런 유동형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운영이라고 하는 속에 그 주체들이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설계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였고요. 사람들은 보통 일을 살려고 하죠. 청주가 제가 너무 부러웠던 건 저희 약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지방도시와 비교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금 지방도시들은 이게 다 없습니다. 많은
교외로 이전한 사안인데 청주는 그래도 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잎도 남아있고 줄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주변에 좀 계신데 이게 좀 더 강화되면서 생활 속의 중심이라고 하게 되면 교회 쇼핑몰 대비 앞으로 교회 쇼핑몰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기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리 하드웨어로 해봐야 곳곳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이 부분들이 안 나오면 도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런 분이 청주가 좀 나가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쇼핑몰 무조건 들어옵니다. 예, 지금 지멜시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멜시티 옆에 롯데 아울렛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청주는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을 겁니다.